집값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공급을 많이 해요. 뭐 서울 수도권에 뭐 재건축 아파트 싹 다 부시고 다시 짓고 재개발 무조건 구역 지정해가지고 다 밀어내고 다시 짓고 이러면은 집값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 그 다음에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3년도에 처음 부동산 시장에 입문을 했습니다. 경매 시장에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공인중개사를 따서 2007년도부터 중개업을 시작으로 지금 다양한 활동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왔던 시장보다는 굉장히 혼란의 시장, 그리고 또 유튜브라는 미디어가 생기고 SNS가 생기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 그 고급 정보도 누구나 쉽게 조금만 노력하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오히려 이제 그 구매 예정자라든가 아니면 시장 참여 희망자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하락을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승을 원하는 사람,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개인적인 감정, 그 다음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년 동안 물론 중간중간에 10이면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 10명이면은 6명에서 7명 정도는 돈을 좀 버셨고요. 그 다음에 3명에서 4명 정도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과 지금 20년 후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지만 중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격 하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꼭 시장만으로 볼 수는 없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란의 시기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지금 부동산 전문가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상승론자가 있고요, 폭등론자, 그 다음에 하락론자나 폭락론자,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시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엄청난 외부 충격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으면은 누가 설득을 해도 사실 귀에 안 들립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웬만한 충격으로는 이걸 뒤바뀌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도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일반 분들보다야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이나 폭등, 하락이나 폭락론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 물론 이렇게 계속해서 주구장창 상승론만 외치는 분, 주구장창 하락론만 외치는 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동산은 분명히 바뀝니다. 물론 꼭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이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지금에 와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 저는 상승론자 아니고 폭락론자, 하락론자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부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그럽니다. 인구도 줄고, 야, 젊은 세대들 돈도 없고 맨날 놀려고 하고 여행만 다니고 미래가 없는 세대인데 집은 누가 사줘? 누가 받쳐줘? 우리나라 5,300만 명입니다. 5,300만 명인데 서울 수도권에 50%가 몰려 있습니다. 50%가 몰려 있는데 과연 집 살 사람이 없을까요? 항상 집 살 사람이 없다, 경기가 어렵다 해도 집값은 항상 우상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유주택자들, 특히 다주택자들을 욕을 많이 합니다. 욕을 많이 하죠. 근데 무주택자들이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한번 꽂히면
망각의 동물. 한번 꽂히면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인구가 줄어든데 근데 내가 집을 어떻게 사? 젊은 세대들 놀고 돈도 안 버는데 뒤에 받쳐줄 사람 없잖아. 20억 30억짜리 어떻게 사? 우리나라에 20억 30억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는데 다들 눈높이를 강남권에다가 맞춰 놓으니까 이게 안 산다 안 산다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억만 돼도 20, 30대들 30대들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출을 물론 너나 많이 살아 대출 많이 끼고 이런 댓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인구가 없으니까 나는 귀 닫을래 안 올라갈 거야 이러면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유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을 욕합니다. 세금은 누가 많이 내는지 아십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이 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 급여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 80%는 거의 세금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나 가끔세, 주민세 엄청 많이 낸다. 지금 세율이 얼마나 높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연말정산 받죠. 의료보험 혜택 받죠. 여러 가지 혜택들로 봤을 때는 세금 거의 안 냅니다. 상위 20% 정도가 세금을 전부 내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고 이건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떨어질 게 두려우니까 아니면 내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면서 올라가는데 베팅을 한 사람들을 욕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욕합니다. 니네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갔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모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값을 떨어지기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50%가 조금 넘기 때문에 나머지 40몇 프로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겠죠. 자, 집값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공급을 많이 해요. 서울 수도권에 재건축 아파트 싹 다 부시고 다시 짓고 재개발 무조건 구역 지정해가지고 다 밀어내고 다시 짓고 이러면은 집값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무주택자들이 1주택자가 되는 순간 그 비율이 8, 90%가 넘어가는 순간 집값은 잡힙니다. 왜냐면은 내가 집이 한 채 있으면 남의 집에 들어가 살 일이 없죠. 세입자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자가 보유율이 만약에 90% 이상 된다면 나머지 10%가 타인 집에 거주를 하는 세입자가 되는데 그럼 그 중에는 임대주택도 있을 거고 민간임대주택도 있을 거고 공공임대주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10%가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집을 빨리 사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화가 되고 저도 집값이 이렇게 마냥 올라가고 수도권 서울로 밀집되고 이런 부분들 원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안정돼야 저도 아직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받쳐줄 수 있는 집값이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 가구에 1가구 1주택이 있으면 그럼 나머지 주택들은 임대를 놓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집값이 안 올라가겠죠. 2주택, 3주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주택자씩 보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집이 비어 있겠죠. 앞으로 공급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이런 결심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30년, 40년 살았는데 무주택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지금까지도 집 안 샀는데 이런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겁니다. 이거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자가 보유율이 90% 넘으면 집값은 무조건 잡힙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밀집되는 것을 분산할 수는 없습니다. 혁신도시다 뭐다 세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을 많이 해보려고 지방 도시로 분산을 해보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저출산을 바꾸기 쉽지 않듯이 한 번 흐름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울 자가보유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서울 수도권 현상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서울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을 좀 넓게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